오늘은 위로 화살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유 반장님, KC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파업으로 인해서 손실이 생겼던데요. 올해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매수를 하려고 고려 중인데요. 올해 말까지 가지고 간다면 어떨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유 반장님, 도와주세요. 네, 일방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같이 연구를 그죠? 하고 네. 교학 상장도 하고 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거 서로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KC를 처리드리기 전에 제 이메일로 어제 가지고 내용 있는 사연이 와가지고 그걸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누피 팬이라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유모 저자가 쓴 지금 당장 중소형제 투자하라. 그 유명한 그 책 말씀하시는 네, 그 책을 완독했다.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다 하면서 10년, 그러니까 투자 경력이 10년 차인 30살이래요. 그럼 20대 초반부터. 이분은 성인이 돼서부터 이렇게 성인물에 탐닉한 게 아니라 맞아요. 성인물은 그 전부터 탐닉. 그렇죠. 끝냈겠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10년 차인 30대 투자자인데 아직까지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 왜 그러냐? 외국인이 대형주는 지분율이 높으니까 이 지분율 높은 외국인이 뭔가 보호막 역할을 해줄 거다. 중소형주 하고 싶은데 중소형주는 외국인 지분율이 5% 넘는 게 별로 없더라. 그렇죠. 과연 너무 불안하다. 중소형주의 어떤 보호막, 보호장치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재무제표가 좋아 보였던 네오세미테크도 상장 폐지가 됐다. 그렇죠. 너무 불안해서 중소형주는 투자할 수 없다. 엘론이라든가 미국의 엘론, 월드컴, 우리나라의 네오세미테크 다 재무제표는 상장 폐지 수준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상장 폐지라 가지고 엄청난 투자자들을 많이 울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최악을 막을 수 있는 지표,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박영옥 스마트 인컴 대표와 같은 투자의 대가들이 투자하는 종목들을 따라만 하면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까지. 네. 그럼 기고만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해주실 거냐.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상장 폐지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이현기 기자,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좀 이렇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까? 첫 번째는 일단 완독을 하셨다니까 그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열심히 회사를 좀 살펴봐야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살펴보더라도 아무래도 기관의 보증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투자자들한테 갈증일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외국인으로 나타나고. 근데 이제 따라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투자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미 10년이 되셨다니까 그러니까요. 좀 자기만의 어떤 그런 투자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은 저희 유 반장님이 해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제가 항상 따져봐라라고. 그게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 여기에다가 대주주가 자주 변경되는 기업. 별로 안 좋죠. 아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좋은데 대주주가 자주 변경될 리가 없죠. 네. 바꿔 생각하면 됩니다. 상호를 자주 바꿔요. 지금 상호가 좋은데 왜 바꾸겠어요? 저거 좀 문제가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바꾸는 거죠. CBBW,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자주 발행한다. 이런 기업도 역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공시가 자주 눈에 띈다. 그런 기업들이 일단 블랙리스트, X죠, X. 자, 여기에 퇴출된 기업들, 이번에 퇴출될 예정인 기업들 한번 좀 표로 한번 통해서 재무제표가 얼마나 안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이고, 마이너스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순이익 같은 경우가 수년째 적자인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것만 뜯어봐도 절반 이상은 걸러진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다 자본잠식이에요, 다 자본잠식이고 영업이익이 전년도에도 적자, 2010년에도 적자. 그런데도 이런 기업들 막 사요. 그건 자기 책임인 것도 사실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역시 나머지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가 다 해드릴 수도 없고. 자, 두 번째 사연.
K씨의 작년 대규모 손실 이유가 무엇이냐? 뭐 당연히 아시겠죠. 뭐 공중파라든가 종합제에도 다 나온 그 대규모 파업, 그렇죠. 뭐 분신까지 있었죠. 예. 이것 때문에 뭐 수백억의 500억 가까운 순이익이 작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종합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 회사인데요. 작년 4분기 불법 점거를 정점으로 해서 그 파업으로 인한 어떤 그 공장 가동은 어느 정도 이제 멈췄다. 아니, 예.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은 끝났다. 근데 가동은 되고 있다. 가동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하지만 파업 자체가 끝난 건 아니다. 지금도 교섭이 진행 중에 있고 파업 이후에 바뀐 것은 3교대에서 2교대로 근무가 예. 좀 바뀌었다. 그만큼 좀 노동 강도가 좀 세졌다. 예. 네, 이렇게 주주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뉴스겠죠. 그렇죠. 네. 예. 노동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뉴스겠지만 자, 올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3,450억 매출이었는데 올해 보수적으로 4,000억. 조금 적극적으로 잡으면 4,500억까지 매출이 늘어난다. 영업이 흑자 전환 가능하다. 이익률 2%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순이익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익률 3%로 지금 회사 측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KC가 300억, 홀딩스인 한국전자 홀딩스가 100억, BW 포함해서 조달했는데 저금리예요. 아주 초저금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게 정책금융공사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굴지에 이런 기관들이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뭐 단타하고 먹튀하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하고 LED 패키징 5년간 50억개 계약. 근데 그 LED 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요즘이요? 이 사업이 그렇게 썩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런 점은 좀 있는 것 같고 잠깐 눈이 좀 번뜩 띄는 뉴스가 뭐가 있냐면 현대모비스하고요. 예. 조용히 할게요. 조용히. 이건 비밀인가요? 예. 현대모비스하고요. 전기차 어떤 그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대요. 개발 중이야. 아직 사용하나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광전자와 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나와 있네요. 네. 순이익 마이너스 500억. 작년에. 파업 손실. 예. 네. 공장 설비가 있었고 거기에 재료가 몽땅 있었는데 거기 점거해 버렸어요. 그렇죠. 다 빵으로 처리해라 해가지고 회계사가 마이너스 500억. 화끈합니다. 이거 이제 이례적인 비용이 올해는 없겠죠, 이제. 예. 그래서 순이익률 3%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니까. 광전자 똑같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 이익이 많이 낮았습니까? 시가총액이 훨씬 크죠. 예. 네. 자본 총계보다 큽니다. 조금 비슷한데. 네. 이 정도. 이익이 좀 이제 흑자 전환될까지 기대가 있는 거죠. 예. 네. 현대모비스가 그거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지금 사연 올리신 분도 참 좋은데 좋아하겠고. 뭐라고 말은 참 못하겠고. 자, 기자들이 떴다 넘어갑니다.